네요. 자, 이 종부세 폭탄이 떨어질 거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대상자와 이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이 윤석열 씨 본부장 리스크도 크지만 종부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아, 종부세 리스크.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아, 그랬죠. 재산세랑 네. 통합했다고 하겠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기초 단체 과세입니다. 시군구, 광역시도 과세 말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건 광역시도 네, 과세인데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재산세. 쉽게 말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고 재산세 많이 네, 내잖아요. 구에.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그렇죠. 잘 산 엄청나게 잘 음. 그 지자체들이 부자이고 네. 돈이 남아도니까 막 재산세를 깎아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속상하게 네. 걷어서 다른 지역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또 그렇죠. 기타 지역에서 너무 잘 네, 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세금을. 그럼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버리면요. 네. 부자 동네만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예, 거죠. 재산세, 그렇죠. 종부세 자, 검토하겠다. 요 서류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로 부자들이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걷어서 그걸 전국의 시군구에 그대로 나눠줍니다. 어떻게 서울의 되나요? 25개국에 9.8%, 부산의 7.2%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3조 3천억 종부세가 거쳤는데 그것도 부동산 교부세로 다 100% 시골 지역에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여러분이 태어났던 고향이 지금 망할 위기나 완전 지역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네. 지역 소멸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인구가 거의 없고 뭐 각 농촌에는 청년회장님이 69세예요. 청년회장님 69세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고령화가 네. 계속 진행되고 노인회장도 있어서. 아니고 우리 마을 청년회장이 69세네. 젊어. 큰할 할아버님이 청년회장 하고 있네. 이렇게 지역이 지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살림층 만들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방대부터 무상교육도 해야 되고 맞아요. 지방 인재들이 지역에 더 많이 채용도 돼야 되고 그럼 서울대 같은 데 빨리 지역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윤석열 말대로 종부세를 없애버리면 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완전 날개를 달겠죠? 세금 많이 몇천만 원, 좋겠죠. 몇천만 원도 나온다잖아요 지금 네. 다주택자들한테. 아하. 근데 이거 몇십만 몇백만 원 집 뭐하러 팝니까? 그다음에 집을 더 사버리겠죠? 투기 세력들이 박근혜 세금 걱정 명만대처럼 안 하고. 주택 공급 늘어나봐야 네. 집값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원인은 공급도 물론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값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투기 세력이 사버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안 되죠. 시세 차익으로 그 자리 나중에 팔아버리니까요. 하하. 자, 그런데 재산세 통합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란 말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자, 오늘 어떻게 자, 되나요? 오늘 드디어 정부가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개인이 한 79만 명 정도 늘 거라 그랬는데 조금 늘어났어요. 88만 명이에요. 네. 그래봤자 1.7%입니다. 88만 전 명. 국민의. 네. 법인까지 하면 94만 명이에요. 아하. 그래봤자 1.83%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 대비로 하면 개인으로 치면 1.7%밖에 안 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법인까지 합쳐봐야 1.8%이고요.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이 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네. 세금은요. 1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아. 전체 88만 명 중에서요. 네. 그리고 0.2조 원을 부담합니다. 0.2조. 예, 그리고 9억에서 11억으로 기준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1세대 1대 비중은 전년 대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이 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법인 거의 대부분 예. 1세 주택자는 거의 안 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금액도 13만 적고. 명밖에 안 된다니까. 13만 명. 네. 전체 국민들 중에 근데 왜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고 난리 났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힘당과 네. 수구 언론 조중동이 아. 짜고 국민을 현혹하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거기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생겼을 때는 그때 난리 났었죠, 막 그때도. 난리 났죠. 우리도 네. 내는 거야 막 그랬는데 그때도 1% 안팎밖에 안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7%죠. 물론 그러니까 네. 겸허하게 가구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가구수로. 합니다. 예. 그러면 자 네. 좋습니다. 88만 명이니까 이걸 가구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구 수로도 가구가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가요. 네. 그러면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좀 늘어나더라도 예, 그렇게 안 가구 된다. 대비해도 3, 4%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고가 뭐 집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렸고 기준을 9억에서 11억을 올렸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고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지금 보니까 다주택자 가운데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의 96.4% 부담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 많이 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로는 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 고향의 한 주택, 그 다음에 서울의 1주택 네. 이런 분들은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똘똘한 뭐 예. 한 채 플러스 뭐 또 경기도나 주로 지금 서울에 많이 낸 있는 사람들 뭐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네. 투기 지역에 두 채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세 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다 낸다. 종부세를 대략 내는 겁니다. 아니 그래 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 그분들에게는 세금 폭탄일 수도 있겠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시세 차익 누린 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별로 되지도 않. 집값이 10억이 올랐고 종부세 예를 들면 좀 올랐다고 쳐요. 네. 집값이 10억 올랐어요. 팔면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이 남겠죠? 뭐 양도세 그중에서- 내더라도 남겠죠. 그중에 종부세 내고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면 아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지 공급이 늘어나 집값 떨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래 공급이라는 것은 신축을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럼요. 1억부터 지금 시작해서 3기 신도시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언론만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세금 늘어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은 2%도 안 되는. 예, 일가구 주택은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일가구 주택은 전체 94만 명 중에 법인 합쳐서 정확히 13만 2천 명. 네. 그다음에 세금으로는 0.2조 원을 부담합니다. 아. 2천억을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세액 중에도 3.5%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들으셨죠? 아시고 주변에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그 정부에서 세금만 올리고 부동산 세금만 올리고 어떻게 해? 이럴 때 아니다. 98%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하셔야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왜?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준은. 그럼 11억은 이게 공시지가 11억입니다. 시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16억이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거의 시가 16억. 실제 매매가 16억, 17억 하는 집은 네, 거의 네. 안 내거나 거의 안 몇만 내요. 원 나옵니다. 몇만 원. 아. 예. 그래서 자. 사십니다. 20억 전체 세대주는 70주 시가 25억 이하자로 평균 세액 50만 원 수준이 나오네요. 50만 원 자, 수준이요?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에도 시가가 네. 25억, 공시가격 17억. 아하. 그래서 평균 세액은 50만 원이나 나옵니다. 뭐 이거 이제 들으시고 언론에 너무 이렇게 속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미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언론 미쳤다, 망했다, 죽었다. 저는 YTN하고 연합뉴스의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 공영 언론이잖아요. 네, 네. 제가 많이 어제 보세요. YTN 제가 일요일 날 방송을 가는데 김성수 TV 가는데 예. YTN 틀어놓고 갔거든요. 어. 하나를 공부해야 되니까 예. 리포트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집주인들은 종부세 폭탄으로, 아하. 세입자는 전월세 폭탄으로 힘겨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YTN만 보면요. 그 말만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자, 자영업자들 다 틀어놓잖아요. 네. 또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YTN 많이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주들은 다 종부세 나는지 알겠어요. 아. 그다음에 세입자들은 다 전월세 폭탄으로 죽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국민의 70%가 작년에 그 연장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폭탄을 못 느끼죠. 왜? 네. 최소 2년은 4년 늘어났는데 어떻게 전월세 폭탄에 시달립니까? 아.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집값이 고공행진 중에서 전월세가 뛰면 네. 그때는 전월세가 인상이 되는 부담을 지는 건 맞죠. 네. 2년 4년 지난 다음에. 아. 근데 지금 집값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세 하락기. 전월세도 그러면 하락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집값 그러면 따라서. 나중에 2년이나 4년. 그러니까 어. 임대차 3법 작년에 개정돼 갖고 그 전에 계약을 해 놓은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최대 4년을 살잖아요. 아. 2년 계약 플러스 2. 그렇죠. 임대차 3법 개정 후에 계약이 갱신한 사람은 최소 2년을 더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하. 그 후로 지금 어제 문제 때도 말한 것처럼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대세 하락기예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안 사요. 그렇죠. 왜 안 떨어질까 봐. 사냐?
더 떨어질까 봐 안 사고 있어요. 배수도 안 실제 되고. 제 친구 지금 네. 수도권에 7억에 내놨는데 어. 안 팔려 6억에 내놨어요. 아하. 계약 성사됐거든요. 예, 구두로 예. 바로 파기. 더 떨어질까 봐. 주변에서 이야기 들은 거죠. 좀 기다려라. 더 떨어질 거다. 그런 네가 왜 분위기군요. 뭐하러 지금 사냐. 네. 진짜요. 지금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집값에 대해서는 저도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또. 전망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네. 근데 현 상황 예, 그렇다. 예, 다른 나라 전 세계는 집값이 더 올랐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더 다른 나라 올랐죠.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오른 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음. 어쨌든 그러나 지금 대세 하락기입니다. 근데 네. YTN이나 연합뉴스만 봐도 마치 집주인 다 종부세 내고 아하. 세입자들은 다 전월세 폭탄에 중국 당장 우리 방송에도 집주인도 계시고 세입자 있지만 네. 집주인들 중에 종부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 개인으로 치면 1.7%입니다. 법인 빼고. 네. 자. 그리고 그들 중에도 일가구 주택자들이 그 중에 13만 명인데 그 중에서 또 72.5%는 시가 25 이하인데 평균 세액이 5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 6만 원이잖아요. 자동차세보다 작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저희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예, 잘못된 언론 종부세, 보도, 가짜 뉴스에 자극적인 보도에 속지 마시고. 가짜나 속지 마시고 흔들리 네. 마시고 네. 설령 나중에 우리가 집값으로 종부세를 내더라도 그만큼 시세 차익이 오른 거잖아요. 물론 일가구 주택은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좀 올려준 그러면 거죠. 네. 지금 공제가 80%까지 되거든요. 네. 장기 보유 공제하고 노령 공제하고 아하. 저는 이거 90%가 올리자는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음. 그다음에 세금이 부담스러워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분들은 상속 증여 매매 때 내게 해주자고요. 밭을 그러면 지금 네. 종부세가 50만이 나왔어. 네. 나 너무 부담스러워. 50만 원도 없어. 아하. 그런 분들은 나중에 상속할 때나 증여할 때 매매할 때 피상속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종부세가 한 1,000만 원 쌓여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집을 물려받는데 종부세 1,000만 원 때문에 상속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받으려고 그러겠죠. 음. 증여도 마찬가지잖아요. 증여세 네. 일부 내고 밀린 종부세 좀 내면 되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요. 매매하면 네. 어차피 시세 차익이 남잖아요. 그걸로 음. 종부세 일면 뭐 종부세 2,000만 원 유예해놨다. 그때 네.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가주택자들에게는 조금 더 아무튼 혜택을 더 주자. 네. 자, 그 사는 진짜 주거하는 그 예. 목적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13만 명이 작지만 이분들 네. 중에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그렇게 공제를 더 해주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철저히 시골집 있는 사람들 말고 네. 투기 지역의 투기 목적으로 음. 2주택, 특히 3주택자 이상한테는 네. 저는 지금보다 세율을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투기 목적. 자기 집이 아닌데 음. 또는 부모님 모실 불로소득을 사는 집, 위해 시골에 아. 이제 고향에 있는 집 이런 네. 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알죠. 예, 자세히 알잖아요. 보면. 그런 제외주고 네. 분명히 투기 목적인데 어허. 부부 둘이 사는데 네. 뭘로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수월의 투기 지역에. 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가려내서 그런 것들을 근절을 해 나가자 이런 예. 말씀. 특히 3주택자 이상에는 네. 세율을 지금 6최대 6%인데 7% 8%까지 올려서 아하. 야, 내가 주택 3개나 4개 갖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세금이 1억 안팎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네. 네. 내놓긴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하. 근데 윤석열이 지금 종부세 폐지된다는 벌써 언론 보도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네. 버티기 돌입. 이번엔 세금 내고 아하. 이번 한 번만 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은 안 내겠네 이러면서 네. 버티는 거죠 계속. 심지어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네. 이제 정권 바뀌면 아하. 소급해서 없어지면 이걸 기대도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세금 폭탄은 수치로도 과장됐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공제도 많이 되지만 그다음에 이미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엄청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미. 증여가 사상 최대치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혼자 2주택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인별 네, 과세거든요. 그러면 부인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아하. 자식들한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만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거나 네. 아니면 과세가 돼도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아. 1인 2주택이 아니잖아요. 1인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하. 그래서 종이호랑이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종이호랑이다로 나와요. 음. 제발 엄살 좀 그만 피우고 한국 언론인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당신들도 보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사주들이 종부세를 내겠죠. 사주들이. 사주들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발.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주 같은 사람은 종부세도 못 내겠지만
당신들 사주가 종부세를 내면 사주들이 더 내면 윤석열 그리고 서초동에 3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아서 대상자죠. 종부세를 130만 원 정도 낸다는데 지가 그래서 내는 그런가? 세금 지가 깎아주는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 충돌이고 그리고 서초동에 그렇게 금살에 네. 딴에 30평이 넘는 집에 사는데 아니 30억이 넘는 집에 사는데 종부세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한 달에 와. 10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자. 보니까 고시원의 청년들은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내죠? 음, 그 열악한 고시원에도 3, 40만 원 냅니다. 네. 일종의 주거 비용으로. 힘없는 청년들도 3, 40만 원, 4, 50만 원 온누면서 5, 60만 원 내는데 네. 재산이 100억이 가까운 음. 윤석열 부부는 종부세로 130억. 네. 그 이하 100만 원 내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내는 거지. 10만 원 안팎 내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런데 그걸 또 네. 깎고 없애겠다? 양심 있다면 네. 참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부세는 국가가 하나도 못 쓴다니까요. 네. 100%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강원도 고성군으로, 네. 인제군으로, 그러니까요.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다 여러분들의 고향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복지에 쓰여지고 도로도 뚫고 전기도 가로등도 설치도 하고 네. 국토 사람들 살기 균형 좋은 발전을 곳으로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국토균형 발전으로.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팩트 체크를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해드렸는데요.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종부세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문제, 이 세제 어떤 공약하고 있는지 비교를 좀 해봐야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정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돼 이러신 분들이 지금 50% 넘는 과반 넘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고 어떤 정책이 틀린지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나가는 게 이게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여야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 토론을 좀 하면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글쎄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잘 등장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대1 토론 그동안 후보가 되전에는 안진걸과 1대1 토론을 거부하더니 네, 후보가 돼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을 거부하는데 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윤석열 씨 부인과 함께 토론에 응하십시오. 안철수 형님 한번 내봤습니다. 저도 같은 안시니까. 안철수 후보님은 이번만큼 철수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월요일 안철수 개그를 힘있게 시작하자고, 예.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철수하지 좋아하시죠. 말라고 이름이 하니까. 안철수잖아요. 철수 안 한다. 이번만큼 철수 안 한다. 완주하기를 예. 마라톤 차마 완주하듯이. 안철수 씨와 홍준표 씨는 네. 윤석열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 오히려 일자무식 아나무인 네. 오만방자 쩍벌쩍벌 도리도리 동문서다 한테 지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네. 최소한의 그런 양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대장동 문제나 이런 것도 더 정리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너무나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구성 또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또 종부세 문제 너무나 가짜뉴스가 많기 예. 때문에 저희가 팩트가 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방송하면서 우리 안재권 소장님 얼마나 발이 시려울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셨어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자 요즘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자 네, 윤석열은 1대1 토론에 응하라. 몸에 열이 많아요. 좋습니다. 아니 저는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로그 보면서 네. 열불이 났어요. 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당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분들 진상 규명할 때 옆에서 치킨 시켜 먹는 놈들입니다. 그 자들이 반성도 없이 지금 또 집권화에 또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앞세워서 정치검사 네. 앞세워서요. 어떻게 제가 몸에 열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블랙리스트 해놓고 옥죄고 밥줄 끊으면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옵니까? 네. 지금 제가 어제 밤에도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을 보다 왔는데 지옥행에 이제 지옥을 보는 걸 지옥행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지옥행에 동참했는데요. 지옥행. 3편까지 봤는데 잘 만들. 이렇게 뭐냐 민주주의가 꼽히고 인권이 아, 꼽히면 그렇네요. 우리 표현의 컨텐츠가 자유, 창작의 자유가 꽃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BTS가 뭐 상 받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던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 이게 윤석열이 되면 완전히 후퇴합니다. 아하. 블랙리스트부터 더한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고요. 네. 다시 한번 공안 검찰과 특수검찰들 내세워서 네. 전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음. 보복과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참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경제로, 네. 민생으로, 아. 미래로, 네. 평화로, 하. 과학기술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유 또 오늘 정리도 잘해주시고 오늘 맨발에다가 반팔에다가 오늘 안진걸 덥습니다, 진짜. 예. 열을 내고 갑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분발합시다. 네 그리고 충분히 네.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정책 가능합니다. 아유, 네 나르샤님도 실시간 후원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재 나리샤님. 응원하고 계신데 저희 오마이 TV 보니까 재밌고 좋으시죠?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10만인 클럽. 잡아서 시청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슈퍼챗도 열려 있습니다. 나르샤님, 저희 방송할 때마다 슈퍼챗 주고 계세요. 너무 나르샤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아마 우리 안정원 선생님이 이게 응원해 주면은 더 힘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네, 사실 저는 근데 맨날 네. 이거 하고 다녀요. 네, KT는 빨리 통신불통사 때 제대로 배상하라. 이게 제 전공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재벌 대기업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네, 그래도 민주당이 문제는 있지만 민주당이나 음. 정의당이 그래도 네, 가장 민생 소비자 편에 씁니다. 아하, 서민의 편, 중산층 편, 소비자 편에 네, 이런 문제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알고 보면 재벌 대기업 편 들고 있어요. KT 편 들겠네요. 네, 근데 그런 민주당이나 식으로 정의당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할 거다. 더 예. 많은 보상을 받는데 힘을 합칩시다. 이게 음. 팩트입니다. 이건 제 양심을 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인정할 걸요. 아 그래요. 오다가다 제가 많이 봤으니까. 네. 제가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 그런 알아요. 거 알겠죠. 근데 별 말이 없으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네. 근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민주당 패널이나 정의당 패널 보잖아요. 제가 이런 네. 거 들고 다니면 네. 방송 제가 많이 하니까 아하. 힘드시죠? 응원합니다. 응원하시고.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래요.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가 네. 보이는군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물러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열일한 우리 안재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고 우리 GS님이 또 실시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박정호 기자님 늘 응원합니다. 역시 박정호. 예, 박정호. 저희 예, 댓글도 메타버스 지금 네 저기 현장에 이제 술래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오마이 TV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네. 일요일 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번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